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올린다는 건 조금 어색하네요. 왜냐면 우리의 뭐 몸값의 가치가 뭐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어색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 비하인드 더 씬, 비더 씬 페이스북 카페에서도 제가 정말 가장 공감이 되고 안타까운 그 글들이 뭐냐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너무 내가 가치를 존중받지 못합니다 라는 이슈의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몸으로 일을 해서 보이지 않는 그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온 에어 시키는 일을, 공기 중에 그 컨텐츠를 뿌리는 그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이 결국 우리의 가치인데, 우리의 지적 재산이 우리의 가치인데, 그게 너무 물건을 생산하는 거에 대한 가치처럼 그냥 규격화되어 버릴 때 우리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그 영상 수주 의뢰를 받았을 때 받았던 버짓이 아마 제 기억에 300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제 유튜브에는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시니까 약 한 300만 원 정도에서부터 3억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버짓을 저희가 수주를 하고 있어요. 30만 원에서 3억은 거의 100배인가? 1000배네? 그러니까 1000배의 이 확장이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이 속상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해결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의 가치를 정당하게 존중받으려면 나 스스로가 내 가치를 고귀하게 여겨야 되죠. 이건 너무나 뻔한 소리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내가 내 가치를 고귀하게 여겨낼 수 있느냐, 내 반응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치를 스스로가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앞설 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반드시 따내야 돼요. 일이 없으면 우리 가치는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을 따내야 됩니다. 근데 일을 반드시 따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앞설 때는 우리의 가치는 좀 뒤편으로 밀어올 때가 있죠.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마지노선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열어주겠지만 여기서부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선을 넘어가면 내 가치는 무시된다 라는 어떤 그 기준점,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존중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예화를,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근데 그 e스포츠 구단이었어요. 계약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한 6개월 됐. 심지어 제가 한국에 가서 그 본사에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 미국에도 그 지사가 있어가지고 한 6개월에 걸쳐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막판이 됐어요. 막바지가 정말 이제 촬영, 슈팅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이제 한국 본사에서 상무님이랑 부장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마지막 미팅을 조율을 하고,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겠다, 어떻게 슈팅을 하겠다, 정말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회의실에서 상무님과 부장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 앞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또 부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과장, 그 밑에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 상무님이 부장님한테 너무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일을 왜 이렇게 잘 못하냐 라는 식으로 뭔가를 자꾸만 푸시를 주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저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죠. 압력을 느끼게 되고 잘해야겠구나, 긴장이 되고, 그 자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긴장이 되는 자리로 만드셨죠. 뭐 이해는 됐어요. 이제 저희 같은 프로덕션을 조금 더 기선제압하고 확실히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거 피곤하겠다. 이거 슈팅 끝나고 나서도 이거 결과물 놓고도
피곤하겠다,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절대 내 가치가 절대로 존중될 수 없겠구나. 우리 회사의 가치가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겠구나. 아니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이 일을 같이 진행을 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무님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정말 그 자리에서 회의 중에 제가 상무님께 그랬어요. 상무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열정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건대 상무님과 부장님 간에 조금 더 화합과 조율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다시 조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무님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쟤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저 뭐야 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지, 야 이제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우리는 매장이 됐구나. 이제 다시는 e스포츠 구단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 찍히겠구나.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6개월 있다가 그때 그 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감독님 저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부장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예 잘 왔다고. 잠깐 뵐 수 있냐고. 갔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상무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시고 지금 부장님이 상무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때 그 게임을 했는데 정말 세계 챔피언십이었죠. 굉장했죠. 그 팀 촬영을 이제 맡게 됐는데 이 팀이 글쎄 우승을 해버렸네. 정말 졸지에 우승팀을 촬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제품들을 저희가 다 PPL을 찍게 되고 엄청난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가치를 존중해주는 곳이냐, 그리고 서로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존중과 화합이 되어 있는 분위기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상의 존중인데 버짓 얘기가 아니에요. 버짓은 깎아줄 수 있어요. 이것도 진짜 최근의 일인데 그 코스메틱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 대표님이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자꾸 버짓을 깎으시는 거예요. 버짓 깎을 때에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마음이 상하죠. 속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제시한 버짓이 있는데 그거를 깎는다. 그거는 마치 우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 가치를 이렇게 깎는 느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클라이언트는 제품 생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치를 만드는데 클라이언트는 막상 이분들은 이게 어떤 프로덕트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생산할 때 쓰는 비용, 이거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남는 마진율을 조금 줄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버짓을 좀 깎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은 또 그게 아닌데 어쨌든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얘기를 꼭 드려야죠.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 대표님과 이 만남의 시작점이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버짓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뭐 고마워하시거나 그래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 조건을 자꾸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제시하는 원칙이 뭐냐면 계약금 50%, 슈링 때 밸런스가 완납되는 게 저희 원칙인데, 끝나면 다 주겠다. 뭐 계약금 얼마, 그 다음에 촬영 때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끝나면 주겠다. 오케이, 들어줍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대표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들어왔냐면 리비전 데이트를 정확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리비전 첫 번째 그 컨펌 날짜까지, 두 번째 컨펌 날짜까지, 세 번째 컨펌 날짜까지, 세 번? 그리고 날짜?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 프로덕트를 우리가 기계 찍어내듯이 공장 돌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의 어떤 가치들을 녹여내서 창조하는 일인데 여기에 날짜를 박아 놓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계약서상에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명시하냐면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슈팅 후로부터 한 달 뒤, 그러나 여차의 경우에 더 늦어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라는 게 계약서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조건인데, 이분들 그게 아닌 거야. 그냥 이 날짜 첫 번째, 두 번째 리비전 데이까지. 야, 이거는 너무했다. 그게 마지노선이었어요. 저희가 우린 많이 엎어봤잖아요. 우리 팀들한테 상의를 했어요. 미안한데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로케이션 펄밋까지도 지금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도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케이션 펄밋까지 미리 사실 비용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거 날려도 되겠냐, 난 날릴 각오로 한마디만 하겠다. 이건 좀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존중 못 받는 것 같다.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뭐 거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다. 우리한테 이 결과가 우리의 이름에 손해가 될 거라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표님과의 만남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조절해 드렸고, 심지어 로케이션도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리비전 데이시라는 계약서상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신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민망해집니다.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삭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냥 끌려가면요, 결과 좋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준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따내는 것도 중요한데, 일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따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이거를 같이 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적게 받는다고 대충 하냐?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앞으로는 무조건 여기랑 하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가치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일단 얼마의 계약이 됐든 간에 그게 얼마의 버짓이었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최선을 뽑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린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만 한다. 시간도 그 이상 오버하지 않는다. 오버하면 오버타임 차지할 거다. 뭐 그것도 존중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식은 뭐였냐면, 일단 계약이 끝나면 내가 부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제가 조금 제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노력해서 얻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아카데미 주관하는, 그 골든글러브 주관하고 있는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있어요. HFPA라고, 그러니까 아카데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소시에이션인데, 이제 거기서 그 스콜러십을 주고 있는 그 영화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니스 국제영화제랑 토론토 국제영화제랑 그 다음에 아시안 국제영화제. 골든글러브 측에서 주는 그 어워드인 거죠. 그 세 개 중에 에이지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아시안 국제영화제에서 제가 이번에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제 작품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조지 참촘이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옛날에 막 스티븐 시걸 이런 분들이랑 감독하셨던 분이세요. 레바논 분이시고 나이가 많으시죠. 지금 70이 넘으셨으니까 완전 정말 거장 그 레전드, 아직 살아있는 레전드지 뭐. 이분의 다큐멘터리에 제가 이제 시네마토그래퍼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몇 번 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진짜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와줬어요. 돈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제가 제 돈 써서 크루를 데려다닐 만큼.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기회니까. 헐리우드에 있는 그 배우들을 찍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매년 해줬는데 이 영화제가 엄청 뜬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막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입양하면서 아시안 쪽의 영화 감독도 하면서 이제 아시안권 영화가 막 주목받기 시작하고, 또 작년에 막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여튼 지금 막 아시안권으로 영화가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막 뜬 거 엄청 떴어요. 거기서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땀 흘리고 있는 현장이 나중에 어떤 가치를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5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5천만 원을 받든 5억을 받든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쏟아붓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를 존중받는 그 문화 속에서 재밌는 작품을 많이 만들게 되기를 꿈꿔봅니다.